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철민 강사라고 합니다. 수업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공학 석사를 했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성균관대 컴퓨터공학을 거쳐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학 석사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예요. 이제 정보 과목을 굉장히 내신을 잘 챙겨가지고 이제 1등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조금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뭐 SCI 논문이랑 이제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이제 수업 그 논문들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좀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해왔고, 이전에는 이제 H 대기업 뭐 아시리라 믿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상장이 된 이제 L 모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다양한 활동을 했었었죠. 이제 메가스터디 서울대학교 뭐 HL 뭐 다양한 데서 이제 강사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제 좀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중학교 정보랑 이제 고등학교 정보 인공지능 기초 간에 조금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중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얕은 개념 중심으로 좀 입문 수준으로 좀, 이게 뭐 코딩이 이런 거다, 뭐 정보가 이런 거다, 약간 이렇게 이제 나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고등학교 정보 내신은 조금 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응용해서 풀고 적용하고 이게 점수를 잘 맞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수업이랑 이제 고등학교 내신 수업이랑 가장 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념만 띡 던져주고 그거를 숫자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어찌 보면 되게 수학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 내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게 좀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차이는 이제 코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코드라 함은 이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이제 일련의 명령어들을 이제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 코드를 이제 딱 주어주고 이거의 출력값이 뭔지 이렇게 좀 알아서 풀라.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보랑 좀 다른 점은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좀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잘 어떻게 수학처럼 푸느냐, 그게 이제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랑 인공지능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내신을 챙겨야 되느냐라면 이제 지금 생기부에서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대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특이랑 이제 어떤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을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학 생명, 이제 의대, 약대, 뭐 한의대, 수의대, 뭐 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환자 임상 데이터를 바탕을 해서 뭐 질병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 CT 이미지, MRI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겠다, 뭐 이제 수술에 뭐 아웃풋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가장 큰 이제 관점 중 하나가 이 학생이 이제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4년간 혹은 6년간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학자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보는 거 관점이 가장 큰 관점 중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래요. 이제 단순히 뭐 의대를 졸업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혹은 뭐 의학자로서 이제 성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게 바로 정보 및 인공지능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경영 경제를 이제 뭐 타겟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서울대 경영, 뭐 고려대 경제학과 이런 데 가서 이제 교수님들 뭐 연구하는지 보시면은 이제 다 딥러닝 인공지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기서 나와 있다
있다시피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뉴스 감정 분석을 하고 뭐 주가 변동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정보 과목들을 잘 듣고 이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공학 자연은 뭐 사실 두말할 것도 없죠. 사물 인터넷, 뭐 데이터 연동, 스마트 에너지, 농대도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연구하고 싶어하고 그럴 학생들을 뽑고 싶어해요.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해도 이제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SNS를 어떻게 뭐 마이닝할지, 그러니까 세특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약간 감이 오실 텐데 세특을 어떻게 적을지가 좀 약간 좀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를 지망한다 그러면은 정보 과목 내신을 듣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보 과목 내신을 듣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런 뭐 결과물을 냈다, 소논문을 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범한 이제 정보 과목을 그냥 이수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대학들은 이거를 응용을 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을 원해요, 사실.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파이썬 문법을 암기하고 코드를 따라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수학적인 추론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 편향적인 분석을 이제 해결을 하고 소논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유효하게 작용을 하려면은 정보 과목을 1등급을 이제 맞아야 이제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야 이제 내가 그 대학들이 이제 생기부를 딱 읽어봤을 때 이제 얘가 정보 과목을 1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활동들 해가지고 얘가 와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1등급을 받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세특을 이제 잘 작성을 해야겠죠.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특목고를 나왔지만은 이제 주변에서 민사 뭐 용인외고 뭐 이제 대원외고 이런 데에서 이제 세특을 어떻게 적느냐라고 이제 보면 딱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냥 정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세특을 적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인공지능 관심이 많아서 파이썬 학습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딱 이제 소논문처럼 돼 있어요. 이제 의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의대용 세특이다라고 하면은 의료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무슨 뭐 지도 학습을 갖고 와서 분류 모델을 직접 구현한다.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내서 이런 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로는 이제 명확한 알고리즘을 명시하고 어떤 경험, 뭐 어떤 사고를 했다 이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뭐 의학과, 치의학과 이런 것에 딱 어떻게 딱 들이맞는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특의 바탕이 돼야 되는 선행 조건은 바로 정보랑 이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이제 1등급을 맞아서 이제 이런 거를 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 과목이랑 인공지능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업이 나와요. 이제 그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쉽죠. 이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그냥 뭐 이건 이거임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은 좀 더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로 가면 조금 오른쪽 같은 경우 나옵니다. 이제 퍼셉트로는 뭐 이런 건데 어떤 개념을 적용한 거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안 나와 있어야 이제 사실 변별이 되잖아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사실 다 맞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맞추는 그런 문제가 변별력 있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나와 있어도 되게 구석진 곳에 이제 막 귀퉁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막 그 끄집어 내 가지고 막 그 내는 그런 되게 찌질한 문제들이 좀 내신 문제들로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혼자서는 한 70% 80%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그러니까 사교육 수업들로 통해서 이제 뭐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과 응용형이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대학교 그 시험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 정보 과목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 뭘 전공했느냐를 보면은 사실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분들은 컴퓨터 교육과를 나오셨는데 컴퓨터 교육과는 두 가지를 배워요.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학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가 배우는 거를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도 내는 시험은 어차피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16진법으로 나타내라.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수업 때는 16진법으로 나타내는 것만 주구장창 연습을 했을 거예요. 혹은 이제 언급하고만 넘어가거나. 근데 좀 변별력 있게 나오면은 32진법으로 나타내라, 8진법으로 나타내라, 7진법으로 나타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별력으로 이제 나오기는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강사를 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강사이기도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홍익대, 뭐 단국대 이런 데서도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었는데 변별력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비슷하게는 낼지언정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문제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혹은 이제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문제를 보면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딱 하나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허프만 압축 방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허프만 압축 방식이 교과서에는 딱 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마스 교과서 이제 보시면은 딱 반 페이지에 걸쳐서 허프만 압축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를 학원 수업에서 이제 그 적응을 해보지 못하면은 뭐 허프만 압축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좀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뭐 티민, 구한인, 시아토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 수업들에서 좀 연습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대비가 될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가 싶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형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유형인데요. 이제 코드가 당연히 학교 수업에 나와요. 이제 이런 코드의 결과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코드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코드를 외우면은 그 코드를 정확히 쳤을 때만 결과값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는 코드에는 후, 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이 있는데 이제 뭐 학교 수업 때는 이 변수명이 아니라 뭐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코드의 이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수업 때 이제 좀 충분히 이제 연습들을 통해서 비슷한 코드들로 연습들을 하면서 사고하는 방식을 길러야 이런 이제 킬러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좀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인데 단대부고 이제에서 나온 중간고사예요. 이제 단대부고에서 나왔었던 교과서랑 이제 그 유인물들을 보면은 이 코드가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 없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 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이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제 교과서랑 유인물들에 있는 개념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이제 혼자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딱 가서 이거는 뭐 A, B, C, D 순서대로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정보 과목에서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마스 정보 교과목 이제 목차를 제가 좀 재구성한 건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하나는 암기 파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고 파트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트워크의 특성, 사무 인터넷의 기술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위주의 이제 이런 것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기로서 이제 풀 수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거 있어요. 이제 풀 수가 있는 거는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제 외워서 할 수 있다고 한들 이제 이런 이제 좀 개념 응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이제 잘 찝어줘야겠죠.
수업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퍼셉트론은 뭐 이거다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퍼셉트론의 원리는 이런 거고 이런 거에서 파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쭉쭉 해나가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형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뭐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킬러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A라는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뭐 숫자가 이러이러하게 있을 때 이거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냥 외워서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딸랑 이제 숫자 몇 개만 내어주고 결과값을 내라 이러니까 되게 당황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때 충분히 이제 잘그 익히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했었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가 이제 이 알고리즘 이거 배우긴 배웠는데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요거를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수학이랑 똑같아요. 이제 수학도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에 응용된 문제가 나오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실 코딩에 탈을 썼다 뿐이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수학과 밀접이 관련된 그런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뭐 인공지능과 사회, 뭐 지능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암기로서 이제 그냥 끝나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탐색, 트리 탐색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수업 때 훈련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제 응용력을 길러서 사고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정보 수업 때 이제 성적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 대부분 이제 암기하는 거를 대부분 잘 맞춰요. 그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하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사고를 내서 푸는 거는 되게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때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커버를 하죠. 이제 얘들아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은 이제 이러이러하게 풀어야 된다. 뭐 숫자가 예시로 이러이러하게 있을 때 답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6가지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일단은 이거 말고 저거로 넘어갑시다. 일단은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출을 이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대부고, 뭐 경기고,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3구 혹은 이제 그 외 지역에서의 기출 문제를 이제 확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그 직격 예상 문제들을 만들고요. 이제 이 예상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예측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 때 이제 모의고사들을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킬러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제가 중간고사 수업 때 만들었던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인데요. 이제 단대부고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상당수 이제 문제가 나오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훈련을 해야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정보나 이제 인공지능 기초 수업들에서 고득점을 가져가서 이제 결국엔 1등급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수업의 이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4번의 이제 이론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수업 때는 이제 좀 총정리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제 그 모의고사랑 이제 예측 문제들 이걸 이제 꾸준히 풀어가면서 이제 킬러 문제들을 잘 틀리지 않게 내신에서 1등급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가 좀 마지막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책임 마킹 이런 것들로 이제 학생들 질문을 계속 피드백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잘 이제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잘 이제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대비를 해준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둘 다 이제 5월 24일 이제 개강이고요. 어,
4+1 이제 수업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의 이제 이론 수업이랑 이제 마지막 이제 총정리, 모의고사랑 이제 예상 문제들을 쭉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그 수업,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6시부터 10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좀 빠르게 들었는데 이제 그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수업 때 듣는 내용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들으실 수업들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신 시험과 이제 수업 간의 이제 갭을 메꿔주는 역할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수업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잘 드렸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은 제가 또 열심히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